이재용 회장은 과거에 자녀에게 경영권은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선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삼성 4세들은 사실상 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세 승계는 단순히 경영 승계가 아니라 지분 승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이 20%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4세 이재용 씨에게 넘긴다 그러면 60%가 또 날아가니까 그렇죠.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군요. 지배구조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주는 설계도라고 합니다. 오늘 더베이스뷰에서는 한국 대표 기업 집단 삼성의 거버넌스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4월이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완납하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2014년에 쓰러졌었는데요. 12년에 걸친 상속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삼성은 어떻게 될까? 이재용 이후 삼성의 4세 승계는 가능할까? 오늘 더베이스뷰에서는 이 문제 깊이 있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더베이 최명용 원충이입니다. 원 기자, 먼저 큰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삼성가가 납부한 상속세액이 약 12조 원인데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상속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면 이게 완납이 되는데요. 단순히 세금 납부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재계에서는 삼성 3세 승계의 마침표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왜 이런 거죠? 핵심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 문제인데요. 이건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약 26조 원 수준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여기서 상속세 최고세율 50%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할증 20%가 적용되고 그러면 한 12조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세금을 한 번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과는 이제 연부연납제도 즉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방식을 했는데요. 2021년부터 시작해서 올 4월이면 마지막 납부가 끝납니다. 세금 문제는 이제 완전히 정리된 단계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도 가족들 간에 약간 다른 면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은 비교적 독특한 방식을 택했는데요. 네. 보통 이런 경우는 뭐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회장은 지분 매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뭐 배당금이나 이제 금융권 차입을 통해 이제 세금을 납부했죠. 반면 홍라희 여사하고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은요 삼성계사 주식을 매각해서 세금원을 마련했거든요. 네. 이 세 모녀가 매각한 지분 규모만 해도 약 7조 2천억 원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분을 고스란히 보유했고 유지했고 딸들은 지분을 줄였군요. 결과적으로 이게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재용 회장의 지분 구조를 보면 변화가 뚜렷합니다. 이제 네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지분 0.7%가 이제 1.45%로 늘어났고 이제 삼성물산 지분이 20.8%, 삼성생명 지분이 10%대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구조를 연결하면 이제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진 지배 고리가 만들어진 거죠. 네.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이 축은요, 이제 한층 강화돼 가지고 삼성물산을 통해서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네. 반면 이부진, 이서연 자매의 지배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진 편이죠. 이 과정에서 홍라희 여사가 지분 일부를 또 이재용 회장한테 증여하기도 했었죠. 꾸준히 약간 이재용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 헷갈리는 점이 하나 있는데 삼성그룹의 핵심 자회사가 삼성전자인데 지배구조 얘기를 하면 계속 삼성물산 얘기를 하게 돼요. 왜 삼성물산이 중요한 걸까요? 삼성 지배 구조를 한 문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그룹의 지배 플랫폼이거든요. 삼성물산은 단순히 건설 회사가 상사가 아니라 지배 구조적으로 보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고,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재계에서는 삼성물산을 승계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옛날에 뭐 에버랜드나 뭐 제이모직 같이 그룹의 핵심적인 계열사들 다 합쳐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사업도 굉장히 복잡한데 지분도 복잡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직접 지분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삼성물산을 통해서 지배력을 장악한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재벌 지배 구조의 핵심은 항상 이겁니다. 어떤 회사 하나만 잡으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 삼성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회사가 삼성물산인 겁니다. 그래서 승계의 핵심 질문은 항상 이거거든요. 삼성물산의 지배권을 누가 갖느냐. 이게 뭐 중복상장 이슈도 있고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하기로 하고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약간은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삼성의 4세 승계. 이재용 회장은 과거에 자녀에게 경영권은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선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재계에서는 만약 4세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항상 따라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봅니까?
있습니까?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삼성 4세는 이재용 회장 자녀들인데요. 뭐 장남 이지호 씨나 장녀 이원주 양, 최근 이지호 씨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해군 장교로 인간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배구조 관점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지분이거든요. 일단 삼성 4세들은 사실상 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세 승계는 단순히 경영 승계가 아니라 지분 승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이 20%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4세 이지호 씨에게 넘긴다 그러면 60%가 또 날아가니까 그렇죠.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군요. 여기서 상속세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상속세 구조를 보면 이제 기본 상속세가 50%, 최대 주주 할증이 20%, 실질적으로 약 60%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가진 지분이 그대로 상속된다면 일단 60% 이상이 빠진다고 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지분 매각이나 지분 담보 뭐 이런 것도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천문학적인 세금을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지배력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이게 4세 승계의 핵심적인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떤 거가 나오고 있습니까? 가능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지주회사 전환입니다. 네. 네, 삼성물산을 이제 분할을 하든 어떻게 이제 지주회사로 만든다면 네. 그 밑에 이제 생명하고 전자 이렇게 두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배구조가 심플해지고 승계도 훨씬 비교적 쉬워지죠. 문제는 또 있죠. 삼성생명을 어떻게 할까인데요. 예, 맞아요. 이제 일반 지주회사 밑에는 금융계열사를 두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명이나 화재 같은 금융회사가 지주전환에 계속 걸림돌이 됩니다. 네. 또 이걸 중간에 빼려고 하니까 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 지분이 계속 또 문제가 걸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죠. 두 번째로 들면 이제 지분 승계를 장기간 걸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이제 일부 증여를 하고 지분 이동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승계를 하는 방식이죠.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받았을 때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다만 이제 이럴 때마다 중간중간 계속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 계속 포화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제 십수년 한다는 건 결코 이재용 회장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4세 승계를 아예 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뭐 계속 전문 경영인 체제를 두고 그냥 오너 혹은 대주주 뭐 이런 식으로 놔두는 거죠. 이지호 씨가 소수의 지분만 갖고 전문 경영인처럼 나설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 다만 이 경우는 삼성물산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은 잃게 될 텐데요. 이러면 M&A에 노출될 우려가 있죠. 삼성물산만 집어먹으면 딴 걸 다 먹을 수 있는 구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지호 씨의 경영 능력을 주주들한테 제대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이 사람 외에는 할 사람이 없구나라고 확실하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죠. 4세 승계 여부를 뭐 지금부터 논의하는 것은 약간 섣부른 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제 68년생이에요. 이제 따라서 4세 승계가 현실적으로 등장할 시점은 2030년대 후반, 2040년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현재 삼성은 지배구조 재편을 서두르지도 않고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월이면 삼성가는 약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완료합니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약 12년에 걸친 승계 과정이 마무리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삼성 지배구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재용 이후 삼성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더 긴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삼성의 4세 승계는 가능할 것인가? 삼성의 지속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단순한 재벌 승계 문제가 아니라 상속세, 금융규제, 거버넌스, 한국 자본시장 모두가 연결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벨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ông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